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전에는 non-creation하고 이제 alternative destruction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렸고,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대한 규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논증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용규칙.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 보드 마크를 새 걸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논증 구도, 그 논증 구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그 세세한 부분에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그 사례들에 대한 반박들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규칙 잘 나오죠, 그죠? 네. 사용규칙으로서 non-creation, 그 다음에 alternative,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yes, 긍정하든지, 일단은 긍정부터 해봅시다. 자, 이것을 긍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것을 긍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배아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겠죠. 예. 왜냐면 뭐 파괴가 안 돼야 되니까 좀 뭐 쉽게 말하면 물론 그 파괴하지 않고도 배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방법, 그런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상은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줄기세포 연구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익,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사용 규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에서 배아를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이 사용규칙, 두 가지 사용규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검토 혹은 조금 더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반론. 요 반론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규칙에 있는 것이고요. 네.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규칙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용규칙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non-creation하고 alternative destruction. 그런데 요것을, 요 사용규칙을 긍정하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뭐 이 결론이
문제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평가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줄기세포 연구에 상당한 이익, 물론 여기서 상당한 이익이라는 것이 진짜 그런 이익이 확실하게 발생하냐? 그것도 역시 꼭 확실하지는 않죠, 사실은. 예,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규칙에 대한 반론이 이제 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규칙 각각에 대한 검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곤란한 문제를 당장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용규칙에 대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반론을 제기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반론을 많이 제기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복제를 생각해 보면 배아를 복제했는데 이 배아를 성장시켜서 뭐 착상시켜 가지고 이건 뭐 아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래 되면은 뭐 쉽게 말하면 복제 인간이 생기는 셈이 되잖아요. 배성민의 배아를 복제를 해서 이것을 자궁에 착상을 해가지고 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배성민 복제 인간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예.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럼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복제 인간을 만들 수는 없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복제 인간을 만들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은 복제 인간은 복제는 허용이 안 되는데 허용 안 돼. 근데 만약에 복제된 배아 복제된 복제 배아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그러면 낙태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alternative destruction에 따르면 destruction에 따르면은 뭐예요? 그냥 이제는 AD라고 쓸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앞자만 따서 요거에 따르면은 요런 식의 낙태는 못하죠. 예. 이미 있잖아요. 이미 하여튼 이미 배아가 있잖아. 그게 복제되었던 뭐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간에 이미 배아가 있는데, 이 배아를 그냥 착상시켜서 하면 사람이 되는데, 이 배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착상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배아를 뭐 낙태시켜 죽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살 것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얼터너티브 디스트럭션에 따르면 허용이 안 되죠.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또 복제 인간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규칙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파괴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당장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사례를 들은 게 좀 금방 안 와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복제 배아가 있는데 이것을 실수로
뭐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자궁에 착상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착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복제 인간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칙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빨리 그냥 낙태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은 뭡니까 또 얼터너티브 디스트럭션 규칙에 따르면은 얼터너티브 디스트럭션 규칙 AD에 따르면은 뭐예요?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존재하는 배아가 있으면은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착상해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실수로 착상을 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파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제 인간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빨리 낙태를 해야 되는 거고, 얼터너티브 디스트럭션에 따르면 이것은 파괴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래 돼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이어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복제된 배아는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요런 식의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